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주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생존이 결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지금은 단결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석열은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자, 한덕수 전 총리를 미는 거 아니었냐? 이것이 정가의 좀 중론이었죠. 이거 태세 전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윤심이 한덕수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해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난번까지의 지도부의 행태였지 않습니까? 네.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떤 그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길거리로 나와서 천막 당사를 했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권이라고 하는 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선을 긋고 한 번 더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친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을 친윤과 비윤으로 나눠서 갈라치기, 한마디로 이재희 전략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나누어서 그 힘을 빼려고 하는 전략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권력은 누구한테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듯이 당에 대한 주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당권에 대한 결정은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쌍권총이 아무리 외부로 총질을 해봤지만 그 총질이 먹힙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적법 절차, 보수의 기본은 뭡니까? 로우 앤 오더, 법과 원칙 아닙니까? 법과 원칙을 벗어나가지고 이게 일탈을 하려고 하니까 당원들이 거기에서 노라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과 윤석열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은 굉장히 지금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결국 어떤 식으로 해든 그게 본인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당원들이 아니엇이다라고 해버린 것이지 이것을 윤심과 어떻게든 엮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당의 이의제의 전략이고 그거에 우리는 엮이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 의해서 진압당했고 50 후보 강탈 쿠데타는 당원에 의해서 진압당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친윤을 동원한 동원한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에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른거린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당내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 이번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 솔직히 본인이 내놓은 지지 메시지가 도움이 될까요? 김문수 후보는 그걸 반겨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메시지 속에서 한덕수 후보가 당연히 될 줄을 알고 이 메시지를 썼다가 안 되니까 김문수 후보로 이름만 바꿔서 이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아니 이긴 사람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왜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 탈락한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 과정을 겸허히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고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또다시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입하신 덕분에 이 대선 구도가 아주 선명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다.
이거는 명확해졌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진정성 있게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그제죠. 그제죠. 예.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에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때 왈가왈부 혼란스러운데 하기보다는 그냥 간략한 메시지를 그 전날 내고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예측을 했고 실제 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한덕수 후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은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을 통합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어떻게 그거를 한덕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의 대표로서 사실상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로 끝내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제 공판에 나올 때, 그 다음에 포토라인을 지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죠. 기자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좀 뭐랄까,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기대하던 방향과 좀 달라지셔서 의기소침해서 지금 말을 좀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코미디 같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도 총리고 김문수 후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에다가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그 비상기엄 사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였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더 우호적인 태도였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도 한덕수에게 마음이 있었네 이런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어긋난다는 것은 너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하로 가지 않고 서관 옆으로 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간 윤석열의 대통령을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 그 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냈던 그런 성명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나의 목소리는 가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사사건 자체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있는 것이지 예. 그것이 어떤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인 어떤 아쉬움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의 느낌은 부여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14분의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의힘 당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럼 통합의 메시지로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를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겠다라고도 저는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 예.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예. 탈당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그 안위를 떠나서 입당한 후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단도 스스로 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본인 탈당 얘기는 굉장히 좀 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는 없다.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쨌든 본인은 뭐 그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이다라는 걸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측에서 파면이 됐다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탈당을 했어야 됐어요. 4월 초에. 근데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남아있는 한 20여일 동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기대난망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방파제가 필요하니까,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당이 날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본인 문제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번에 14일 날, 그 출석 통보 받았는데, 거기 안 나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선제적으로 나갈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당이 결정을 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면목이 없다. 염치가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에서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그냥 쭉 선거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래서 탄핵의 강도, 윤심의 강도 전혀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뭐 그 상황을 유지해 갈 것이다. 민주당의 바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단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으로서 기다리기만 해도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현실화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기능이 완전히 부전되는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것이 내란이냐 했을 때는 형법적인 내란이 되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정도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체절명의 당의 위기에 쌓였을 때에 대통령 김문수를 만들기 위한 결단으로서 저는 충분히 스스로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당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물밑에서 당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의 어떤 의사 접촉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사 접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그 팩트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뭐 아직까지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금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이 몇 가지 있고 한동훈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도 확장 이런 전략에 대해서 당의 선거 캠프에서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진 탈당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그런 걸 요구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단의 정치인이라고 이제 추켜 세워 주시는 걸 보니까 스스로 결단해 달라라는 촉구로 저는 읽었는데 뭐 그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김문수 후보께서 대구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윤석열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다, 도리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그은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 제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김용태 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거 전 잘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이 당에서 그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목소리가 진정성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니라 후보인 김문수 후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면서 후보님과 다른 목소리가 나가는 것도 용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목소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내정한 건 소위 그냥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얼굴마담 세운 거 아닌가, 그냥 간판만 갈아 끼우고 새 식당을 개업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반박해야 네, 되나요? 말을 하죠. 아니 근데 너무 아, 지금 이제 특보 대신 그런 날에 너무 이렇게 오라시고 그러시면 안 근데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김문수의 용인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분의 정치적 경로와 삶 그리고 또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로서의 손색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인선이 그 당 사무총장으로 박대출 그 사선 의원을 했는 겁니다. 박대출 사선 의원은 결국 그 당의 그 조직 그리고 또 예산을 끌고 갈 수 있는 당에 대한 그림력을 지닐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50대 중장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용인설을 발했고 그리고 좀 전에 김용태 그 의원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연소 그리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30대 중반의 초선 의원을 했다는 점에서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썼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그 것이고 나아가 그 이재명 후보와의 접전이 벌어졌을 때에 빅텐트로서 이재명 후보를 같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신의 한 수, 한마디로 천화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 후보와 같은 행보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머무르면서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 장기적으로 뭐 장기 해봤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연결고리를 당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결국 지금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치 김문수 후보가와 지금 비대위원장이 별개같이 얘기하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그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처음에부터 케미가 맞을 수는 없죠. 그럼 케미를 맞춰가면서 사실상 한 개체가 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는 지금은 덜컹거릴지 모르지만 2주, 3주를 가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 김용태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권성동 나경원, 총괄지원본부장 박대출, 그다음에 선대위 총괄본부장 윤재욱 의원 이분들 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그러면 결국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여하셨던 모든 국회의원이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 외에 다 사실은 친윤이에요. 그게 친소 관계에 약간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같이 선거운동 해가지고 윤석열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라고 그냥 퉁치기에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 그 겨울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마이크를 든 박대출 의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첫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였습니까? 단순히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박대출 의원은 그런 분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개인적인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친윤이라고 퉁치기에는 결이 살짝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뭐 청괄 송대위원장 윤재옥이라든가 아닌 그런 분들은 당내에서 역할을 했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전 원내 대표를 할 만큼 정치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윤석열과의 관계를 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만큼 정치적 영향이 있고 표가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정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첫 스타트를 끊는 그 가락동 농수산수물 시장에 오셨을 때에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하고 박정은 의원이 다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선대위가 조직을 늘려가면서 친한을 차곡차곡 흡수함으로써 지금 얘기하는 그런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를 희석시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남기신 아주 말씀 짧게 있으세요? 네. 그냥 한 말씀만 반론을 드리면 지금 그 김은수 후보가 당내에 세력이 없는 현실적인 한계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친윤계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용이 아니라 여전히 당권 투쟁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여의비도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군요. 저희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열띤 토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거가 언제부터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됐고 될 놈 뽑아준다 그런 선거가 일반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여의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중앙선대위의 김진욱 대변인님 그리고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